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범프로입니다. 자, 두산이 오늘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보시면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추세는 반전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20일 이동평균선 가격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루 더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어디를 향해서 신고가 4226포인트까지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역헤드앤숄더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22동 평균선 라인까지 내려와도 역헤드앤숄더로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62평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은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주고 가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시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밀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지금 두산은 어디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74,000원 라인대, 75,000원, 76,000원 이 가격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75,000원 구간, 즉 74,000원에서 76,000원 라인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너비티 주주 여러분들, 우리 두산 지금 자리에서 힘내가지고 올라가 보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60일 이동평균선 라인을 뚫어 올리면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댓글로 두산 힘내라, 힘이라고 여러분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제 말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미국 증시는 모두 강세로서 마감을 해줬죠. 그죠?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리스크가 해소가 됨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들을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버블 우려가 뭐였다? 완화가 되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그리고 미국 증시가 모두 3대 지수 강세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먼저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3천을 뚫어 올리면서 4천 코스피를 향해서 달려갈 때도 우리 원전주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로봇주들을 중심으로 먼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뒤따라서 원전주가 따라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도 증시가 회복이 되는 순간에는 누가 먼저,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반도체가 올라간 다음 누가 따라간다, 그 다음에 우리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따라서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밀린 구간이 나오더라도 얼마가리, 여기 보시면 74,000원 라인 이 가격 구간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 지지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어디까지도 빠질 수 있다. 7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이 7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엔 뭐예요? 원전이죠. 자, 원전에 대한 산업은 결국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성장을 하는데 가장 주요했던 게 누구다? AI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AI 개발, 투자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AI가 미국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산업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전력이에요. 이 전력들을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전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서 100기가와트를 몇 기가까지,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서명도 나왔죠. 그러면
결국 미국은 어디에 계속 투자를 한다? 원전에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형 원전 플러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의 규제 완화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도 여러분들 118조 원 가까이의 투자건들도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을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원전 기업들한테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다.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전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원전의 중심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기회라고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메타 미국 AI 데이터 센터 등 3년간에 88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 버블에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내려가서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기 3년간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미국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규 전력 15기가와트를 전력망에 추가했다라고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원전이 총 몇 개 있죠? 22기가 있습니다. 22기가 있고 몇 기가를 만들어요? 22기가와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력 15기가와트를 전력망에 추가했다라고 밝혔다는 거는 결국에는 원전 몇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5기급의 전력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원전 15기가 필요하겠죠. 이 전력을 끌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를 원전 기업들과의 손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고 원전 기업들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협력을 할 가능성들도 매우 높아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두산은 뭐예요? 기자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잘하기 때문에 이 설계한 걸 누가 만들어준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은 결국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여기 74,000원 라인 때 고점 구간 올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갔지만 이 하락분이 결국에는 뭐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였죠? 증시가 밀리고 있으니까 하락분이 나온 거지 두산에 대한 개별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개별 악재가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건 기회예요. 왜? 결국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 올라간다. 상승 모멘텀들이 충분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탄탄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탄탄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 줄 텐데 첫 번째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겠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뭐가 나온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먼저 좀 올라가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동안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죠? 버블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건 많았지만 호재가 부재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회복할 때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을 먼저 끌어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반도체 있죠? 그리고 변압기도 있죠? 변압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있고 그리고 누가 있다? 원전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서 두산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서 어디를 간다? 97,4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공포감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는 뭐다?
공포는 매수예요, 매수. 공포는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의 때 매수하라. 이게 거의 두산 같은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재료가 튼튼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들이 공포감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기회라고 댓글 꼭꼭꼭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계속 가서 우리 두산에너블티 일봉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라고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려면은 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5일이평선 위에서만 시초가 형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내려왔다 올라가는 쌍바닥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상방으로 갈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리스크로 다가왔던, 그죠? 이 데이터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단은 소멸이 되고 있어요. 떴던 공식 종료 이후에 발표되지 못했던 9월에서 10월에 대한 고용,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CPI 10월 등 잇따라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바로 1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표들도 다 같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이러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서 12월 달에 이 FOMC 전망이 빈번하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이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계속 간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랐다 흘렸다 계속해서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뭐 해주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의 자금들이 슬슬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하나둘씩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왔을 때 지표 결과에 따라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결과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우리가 조금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회가의 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최근 순매도는 9월에서 10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 주가를 폭등시켰죠. 이거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자금이 순매수가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죠?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 단기간의 지표들로 인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단기 차익에 대한 매물들 끝내고, 그쵸? 그리고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게 여기서 움직이다가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왜? 항상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어디로 내리겠어요? 더 아래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표가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도 결국 두산은 뭐다? 원전으로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내려오면 기회예요, 여러분들.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로 기회,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은 기회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랐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여기 제목 아래 구독이랑 좋아요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산 미국의 페르미아르메카와 대형 원전 4개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까지도 나왔죠. 그죠? 자, 페르미아르메카와 함께 대형 원전 4개에 대한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이 나와줬기 때문에 두산은 지금 계속 뭐 해주고 있어요? 계속되는 공급 계약건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를 잘 따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따내오지 못한, 충분히 따내올 수 있는 수주건들도 4분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낸 다음에 아직까지 누구와 어떤 걸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계약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 대한 공급 계약건들 이것도 아직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가스터빈 있죠.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 계약건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스터빈이라는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전 세계 5기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5기업 중에서 두산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뭐 해주고 있다. 29년도까지 사우디가 부킹피를 지불해서 사우디한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가스터빈 데이터 센터에 필수로 들어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스터빈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두산과의 협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두산이 가스터빈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수요는 두산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MR의 X에너지 첨단 핵연료 실증 테스트에도 착수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X에너지가 누구예요? 두산이 SMR 3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어디? 뉴케파 그리고 테라파워 마지막 하나 누구예요? X에너지예요. X에너지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X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이 협력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두산이 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존 그죠?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엑스에너지와 함께 하고 있고 근데 아마존의 엑스에너지는 누구랑 두산과 MOU 계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두산의 공장까지도 한번 보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산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밀린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파동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두산은 지금 보세요. 25년도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또 올라가요. 변동성 보여주고 또 올라간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는 이 파동에 대한 바닥자리, 이 기회의 땅이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잡아가면은 올라갈 자리, 여러분들 바닥자리, 내가 이 눌림목 자리에 사고 싶다. 지금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두산에 대한 상승 재료들은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증시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밀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증시가 빠지고 있을 땐 뭐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보세요. 결국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한 것뿐이지 추세가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 거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기 아래 꼬리 달리면서 쭉 반등 나왔던 자리 있죠? 여기 뭐가 올라와요? 11 이동 평균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11 이동 평균선 자리에서 터치하고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 자리 나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비티는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두산의 상승 랠리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12월 달 마찬가지로 11월 달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11월 달만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 나와주고 그죠? 올라가면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는 자리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겠죠. 꺾어 올라가면은 아래 꼬리 달리고 어디를 두드린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자리 두드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비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락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뭐를 해드리고 있다?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 꽉 붙잡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매일매일 시청하실 수 있는데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오후에 그리고 오전에 아니면 저녁에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꼭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은요 우리 두산 힘내라 힘내라 두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꼭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잘 나와줬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어닝 쇼크가 왜 나왔냐? 두산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 거는 결국엔 뭐냐면 두산 밥켓에 대한 실적 부진 그리고
뜻밖의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임직원 장기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 보상 비용이 주가 상승분만큼 대폭 늘어나면서 일회성 비용으로 250억 원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이제 수주권들 따내오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4분기에 다 이제 찍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 이미 먼저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줬던 거고 단기성 비용으로서 나가는 250억 원이 추가적으로 나와 줬다라는 게 그로 인해서 조그만 하락세, 네, 어닝 쇼크가 좀 나와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3분기 실적 발표했고 매출 3조 8,08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3분기에는 돈을 잘 벌어왔어요. 돈을 잘 벌어왔는데 결국에는 자회사인 두산 바켓에 대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고 그리고 두산 퓨얼셀의 영업 적자도 확대가 되었다. 자, 두산 퓨어셀 어디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에 대한 적자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고 그리고 주가 급등한 장기 성과급 지원해야 되는 일회성 비용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 어닝 쇼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것은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4분기 이후 원전 수자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원전 산업이 커진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들이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시장이 밀리고 있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고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발표되지 못했던 9월에서 10월 달의 고용, 소매, 판매, CPI 지수 등 여러 가지가 발표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주가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눈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자리만 잘 잡아간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다시 한 번 더 97,4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 뭐라고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돌파라고 여러분 댓글 빠끈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제 영상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올려드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